네, 이렇게 클로징벨 플러스 오늘장 마감까지 전해드렸고요. 투자자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도 봤어요. 그런데 남들이 다 보는 종목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는 시간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내일장 또 무엇이 움직일지 우리는 어떤 종목과 이슈를 봐야 될지 시초카 필승주 김민수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종목을 이제 내일 시장에서 무언가 좀 낌새가 수상할 것 같다 싶을 만한 종목을 갖고 오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그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기간부터 볼까요? 배경부터 볼까요? 원하시는 대로. 원하는 것대로. 네. 그러면요. 네. 저희 배경부터 볼게요. 오늘 배경이요?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배경부터 보자면요. 네, 오늘은 미국 시장이 안 열리는데, 네, 그럼에도 종목 장세는 아주 화려하게 펼쳐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계속 또 보는 게 로봇과 네. 또 뭐 AI 이런 쪽으로 계속 보면서 계속 시장은 움직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괜찮은데 그리고 또 조만간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올 텐데 예, 거기서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회사들 찾아보는 것도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닐까라고 보는데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그들이 선호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만약에 앵커님도 태국 갔는데 네. 태국에서 그 사람들 뭐 좋아하는 거, 뭐 현지 음식들, 뭐 현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거 이런 거 좀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가기 전에 미리 검색하고 가죠.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뭐 음식도 보고 매장도 가고 가게도 가고. 그렇죠. 그런데 안 팔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나왔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또 국내에서도 만약에 우리 이거 인기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그럼 중국인들도 보고 하오 네, 이거 하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판매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한쪽이고 또 국내에서 잘 팔리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외도 나갑니다. 특히 그 대만, 중국까지 나가기 시작해서 연결고리가 된다. 그러면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 요거는 봐야 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하나 콕 집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장 시초가 필승주로 볼만한 종목 무엇인지 먼저 보유 기관과 목표 예상 수익률부터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가 선택한 오늘의 종목은요. 30일 동안의 기간 보유할 거고요. 예상 수익률은 한 25% 정도의 주가 상승을 예상하지 않을까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이렇게 장엄합니까? 그냥 훅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감성 코퍼레이션입니다. 감성 코퍼레이션이요? 네, 감성 코퍼레이션은 저희 매경에서 작년에 제가 한번 2,000원대 네. 소개를 시켜드리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은 아무래도 핫하다. 예, 그리고 또 그들의 픽을 받았다. 그들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정현 앵커님보다 한참 어린, 아주 한참 어린 Z세대. 예, MZ세대 애들이 친구들이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죠. 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을 했는데 광고 모델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시죠? 류승범 씨라고 혹시 잘 모르세요? 아니 알죠. 근데 예. 그분이 이거 광고 모델이세요? 광고 모델입니다. 아. 그런데 조만간 교체가 됩니다. 현빈 네, 선생님으로 예, 교체가 됩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었을 때는 반응이 어떨까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약간 자연인 브랜드 쪽에서 약간 조금 더 좀 레벨업된 이미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의류업체입니다. 의류업체는 항상 3분기 넘어서 4분기가 성수기죠. 그럼 그때 나올 수 있는 실적 분위기 당연히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요즘 보시게 되면은 백화점의 의류 브랜드 쪽 특히 더 현대 가보셔도 아실 겁니다. 중간에 떡하니 아주 이제 스노우피크 브랜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매장 수가 점점 증가가 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대만 진출이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이제 리오프닝 전부터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중국과 대만 쪽에서 진출하게 되면 오히려 좀 성과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노우피크 및 경쟁사들의 검색 추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감성 코퍼레이션의 저는 뭐 기억에 남는 거는 광고 모델이 현빈으로 바뀐다라는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남긴 하는데 죄송해요. 사심은요. 네. 예, 방송할 때 내려놓으시고요. 근데 네. 뭐 광고 모델의 효과가 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라던가 동남아 관광객들에게 현빈 씨가 주는 그런 마케팅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감성 코퍼레이션 한번 눈여겨 본다면은 이 회사의 가장 큰 주안점과 또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가장 눈여겨보는 건 2분기도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2분기도 그렇게 성수기라고 보긴 힘든데 영업이익 나온 거 보니까 77억.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126% 증가했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실적 흐름들 나쁘지 않고요. 게다가 또 올해 325억 정도 예상을 하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100% 성장하는 회사다 보니까 주가도 이렇게 꾸준히 올라왔었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성장을 하는데 눌림목이 들어왔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왜 내일 시초가로 공략을 한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은 한번 이제 눌림목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다음 한 번씩 이렇게 반발매가 좀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한 번쯤 중요한 지지권 쪽에서 터치가 들어가고 또 한 번 터치가 들어가고 있는 관점 쪽에서 변화를 한번 레벨업 시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자리다라는 관점 쪽에서 한번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동시효과에 한 4,000원을 넘기더라고요. 그만큼의 어떤 미묘한 자리 쪽에서의 약간 작은 양봉이기 때문에 반발매는 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수급 관련돼서 좀 정리가 된 부분들 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관점 쪽에서 레벨업을 좀 기대해보자. 라는 쪽에서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가 4,940원입니다. 근데 성수기 앞두고 이 정도 갖다 놔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5,000원 정도 바라보고 있고 또 손절가는 지난 저점대가 이탈하는 3,600원대 정도를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성코퍼레이션 이야기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5,000원, 손절가는 3,600원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필승주. 다음 주에 또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서 이 종목이 주목을 받을 것 같다라면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선택한 그 종목에 대한 보유 기관과 예상 수익률부터 보시죠. 예상 수익률도 25%고요. 이번에는 아까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시겠대요. 30일, 한 달 정도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데요. 네? 기관과 수익률 똑같습니다. 기간 아까 20일 아니었어요? 네, 그냥 똑같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컨트롤 V. 예. 컨트롤 V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럼 어떤 종목인지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광학기기 온다 2, 약간 1, 이번 2. 소비주? 소비주입니다. 네. 예, 소비주 쪽에서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또 펌텍 코리아. 펌텍 코리아. 네. 용기 회사 아닌가요? 예, 용기를 내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은 네. 전방 산업이 좋아지게 되면 용기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네, 그만큼 어떤 전방 산업 특히 한국 화장품들 8월 달만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화장품 수출 12%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존에 알고 있던 것처럼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의 여력이 아니라 오히려 또 그 중소 브랜드들이 훨씬 더 성과를 내면서 네.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중소업체 쪽에서 특화돼서 용기를 또 납품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더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회사 같고요. 특히 펌프, 에어 쿠션 이런 쪽에 특허 갖고 있고 강자로 알려져 있죠. 그런 쪽에서 아마 인디 브랜드 쪽의 포트폴리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조선미녀, 네, 앵커님 아닙니다. 예. 네, 조선미녀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쪽과 로맨이라고 또 뜨겁죠. 맞아요. 예, 이쪽에 또 아이패밀리 SC 브랜드죠. 네, 그와 함께 VT. 요즘 VT는 주가가 거의 하늘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 나가고 있는데 당연히 거기다 용기를 납품한다. 그러면 같이 QA 확대가 늘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떤 원가라든가 또 이제 운송비나 여러 가지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원가 구조가 좀 좋아지고 그에 따른 변화까지 나오게 되면 올해 실적들은 괜찮을 것이다. 게다가 또 자사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은 69억 정도 매도해서 공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증설이죠. 네. 공장이 잘 되니까 더 늘리겠다는 입장이죠. 그렇게 되면 QA 확대 당연히 나온다라는 쪽에서 계속 레벨업 되는 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네. 많은 소비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오늘의 초점은 화장품 쪽이고요. 네. 그리고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네. 카지노도 있고 뭐 네. 호텔도 있고 많을 텐데 이쪽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너무 뻔해서요. 뭐가 뻔해요? 다 알고 있는 것보다 아. 시장은 좀 신선한데 모멘텀이 좀 가세되면서 이쪽도 그런 쪽으로 연결될 수 있지라고 생각하게 되면 혹시나 더 강한 그리고 또 의외의 매수자가 시장은 의외성을 더 좋아합니다. 네. 신선한 걸 좋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시장이 그렇게 굳이 안 보는 다른 거를 또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끼워 넣어봤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지금 네. 화장품 회사들은 이전에도 그랬잖아요. 기대 때문에 먼저 움직였다가 실적 보고 뭐야 반영이 안 되네 하고선 주가가 다시 반납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감성코퍼레이션과 펌텍코리아의 경우에도 실적까지 꼭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네. 실적을 다 체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 시초가 필승주가 그냥 차트돼서 이렇게 된 자리 되니까 그냥 바로 사자 이런 게 아니라 실적을 기반으로 했는데 눌림목이 들어왔다. 그런 거에 대한 반발매를 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흔들려도 버텨봐도 충분히 다음 레벨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쪽의 흐름을 맞춰보다 보니까 괜찮다고 아무거나 고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예상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특히나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한 차례 이슈가 불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차트상으로는 접근도 용이해 보인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펌텍코리아에 대한 가격 전략도 전해주시죠. 네, 지금도 이제 계속 보시게 되면은 눌림목 위에 계속 올라오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종가가 여기까지 올라서 조금 섭섭하긴 한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지금 보여줬던 약 한 29,000원대 박스권의 상단부를 돌파를 하려고 나올 것이다 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시초가 공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지난 고점대를 돌파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실적이 받쳐주다 보니까 고점대에 안착해서 새로운 고가가 나오기 시작하죠. 새로운 고가가 나온다는 뭐다? 가볍다라고 했을 때 한 35,000원대까지는 목표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4,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펌텍코리아를 목표 주가 35,000원, 손절가 24,000원으로 내일장의 필승주로 선택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장 마감하고서는 김태성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했을 때 시장에 대해서 뭔가 좀 미적지근하긴 하지만 미증시가 휴장을 했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또 아시아 증시, 특히 홍콩 증시가 좀 많이 밀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 증시 좋아 보인다라고 평가하셨거든요. 네. 김민수 대표님의 오늘 장은 어땠는지 내일 시장에서 또 주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장은 그냥 미국장 휴장이니까 그냥 그런 대로 재미는 없지만 종목적으로 이게 뭐 거의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왔었죠. 네. 그 중에 뭐 대표적인 이제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거를 또 체크하게 되면 로봇 또 AI 단에서는 핵심적인 게 성과를 낼 수 있는 AI 의료 이쪽들 많이 말씀드렸었죠. 네, 맞아요. 추세적으로 가는 거 어떤 모멘텀이 가세되면서 같이 열광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하지만 그때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변화를 나오는 것을 지켜보되 앞으로 이런 게 끝일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유동성은 확보돼 있고 거기다가 또 시장이 턴만 하게 되면 참여하려고 하는 어떤 시장의 자금이 많기 때문에 시장은 아무래도 그렇게 부담스럽게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어떤 큰 변화만 나오지 않고 특히 매크로 지표들이 뭐 10년물 국채금리 뭐 4.3, 4.4 이상으로 쭉 들어가서 약간 위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면서 흐름들 맞춰가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섹터와 종목이다 이상입니다. 네. 내일장도 그리고 당분간은 시장에서 섹터와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민수 대표와 이렇게 또 오늘 문을 닫아볼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클로징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서도 여기까지입니다. 잘 버텼다라는 걸로 오늘 장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내일 시장도 섹터와 종목별 흐름 궁금하시다면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